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는 이제 우주의 시작과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주의 시작 그리고 원소의 생성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였죠.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가장 기본 단위고, 이 원소 한 개 단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원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이 물질은 이제 원자 단위로 돼 있고요.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이 전자는 뭐냐? 전자는 조금 다른데, 전자는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페르미온, 경입자고요. 경입자, 가벼운 입자고요. 이 쿼크는 중입자예요. 보존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페르미온은 가벼운 거, 쿼크 이제 양성자, 중성자는 무거운 거. 이렇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우주의 시작은 요즘에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건 빅뱅 우주론이고요. 빅뱅 우주론, 여기에 이제 뭐가 플러스 되냐면 급팽창 이론이라는 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에 이제 급팽창 이론까지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우주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요 빅뱅 우주론은 뭐냐?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요 숫자는 조금 계산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게 허블 상수 값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 140억이 될 수도 있고 150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38억 년이 보통은 이제 138이라 그러고요. 이건 이제 허블 상수 값의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오차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약 138억 년 전에 이미의 어떤 한 점, 여기는 몰라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고, 어떤 의미의 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공간의 팽창이 일어난 거죠. 공간의 팽창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간의 팽창. 우리가 알고 있는 요 3차원 공간이 팽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가 탄생하였다라는 거고, 이때의 우주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건 이제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밀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빅뱅 우주론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꽤 많이 걸렸고, 요 우주론에 관해서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오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빅뱅 우주론까지 우주론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우주의 팽창. 자, 우주의 팽창은 무엇 때문에 처음에 밝혀졌는가? 우주의 팽창은 무엇 때문에 밝혀졌는가? 요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밝혀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서 우주의 팽창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연구 결과로서 이제 나타났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을 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어요. 정적 우주론을 주장. 정적 우주론이란 우주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우주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의해서 나온 우주의 팽창을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거를 자신의 이론에다 추가를 하는데, 우주 상수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우주를 다시 한번 이론을 수정해서 만들어냈고요. 요 아인슈타인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이제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리드먼은 동적 우주론 주장. 자, 동적 우주론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팽창하는 우주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훨씬 더 신봉했다는 얘기겠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에 비해서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더 상대성 이론을 신봉했어요. 왜냐? 상대성 이론의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요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해치는 것이 이제 프리드먼 입장에서는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프리드먼이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주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패배했는데 누구 때문에 패배를 하느냐? 여러분이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말로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건데, 허블이 무엇을 했느냐? 허블이 이제 우주를 관측을 하죠. 허블이 우주를 관측해서 이제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것을 밝혀내요.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걸 밝혀내는데, 이게 왜 팽창의 증거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팽창의 증거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은하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은하가 있으면 어떤 2개의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의 은하는, 자, 요거 말고 이렇게 2개의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면, 여기는 이제 어떤 두 은하는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고정이라고 했을 때 어떤 2개의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은하들 2개는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멀어지는 은하와 가까워지는 은하가 1대1의 비율이어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멀어지는 은하 2개 또는 가까워지는 은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허블의 관측 결과에 대해서는, 관측 결과는 이제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간에 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팽창하는 우주밖에 없어요. 팽창하는 우주.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풍선 생각하면 좋은데, 풍선에다가 점을 9개를 막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풍선에다가 점을 9개를 찍읍시다. 자, 요 풍선의 크기가 고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2개가 가까워지면 어떤 2개는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 풍선을 그냥
불어보면 풍선을 불면 풍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모든 은하가 서로가 전부 다 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풍선 안에 이제 점들을 그냥 풍선을 고정시켜 놓고 점을 찍었을 때 그 점들이 어떤 두 개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어떤 두 개는 멀어지는 1대1의 비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풍선 자체를 팽창을 시키면, 바람을 넣어서 풍선 자체를 팽창을 시키면 모든 점들이 서로 간에 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멀리 있는 은하는 서로 더 빨리 멀어진다. 멀리 있는 은하는 그러니까 거리가 2배로 멀면 멀어지는 속도도 2배로 빨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허블의 관측 결과가 그랬던 거죠.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더라. 즉 팽창하는 우주가 정답이더라.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빅뱅 팽창하는 이론에서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명의 과학자가 싸우는데요. 자, 그 두 명의 과학자가 누구냐면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해요. 둘 다 팽창하는 거는 맞는데, 호일의 정상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상 우주론을 호일이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호일에 반대되는 입장이 이제 누구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죠. 자, 빅뱅 우주론은 똑같아요. 이게 호일의 이제 정상 우주론과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은 둘 다 이제 팽창하는 우주인데, 가모프는 뭘 했냐면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주 내의 물질의 총 양은 고정이다. 그러니까 호일은 팽창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계속 다른 물질들이 생긴다는 거였고요. 가모프는 이제 그렇지 않고 총 양이 고정되어 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의 관측으로는 호일이 틀리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뱅 우주론도 실은 완벽한 건 아니라서 이 빅뱅 우주론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급팽창 이론이라는 것도 추가가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과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우주 초기 원소 생성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빅뱅 이후의 원소의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빅뱅이 있고요.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 수소 헬륨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수소 헬륨이 뭉쳐서 별을 만들고요. 그 별 안에서 탄소, 산소 같은 이제 입자들과 이제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아주 큰 별의 그 폭발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라늄까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와 헬륨이고,
아주 극소량의 리튬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수소와 헬륨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 업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하량을 가져요. 그리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전하량을 가져서 양성자 플러스 1의 전하량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고요. 중성자는 업 쿼크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는 거 하나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는 거 둘 결합해서 0이라는 전하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운 2개, 다운 3개로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운 쿼크 3개로 만들어지면 여기 3분의 1인데 다운 쿼크 3개로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조금 다르다 그랬죠. 쿼크는 중입자고요. 전자는 페르미온 경입자예요. 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운 쿼크 3개로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여러분 뒤에 나올 건데,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서 전자가 원자 핵에 사로잡혀서, 그때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사로잡힐 때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지금도 관측이 되어 우주에서 약 2.7 켈빈이죠. 2.7 켈빈의 온도로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수소 헬륨의 행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원자 핵의 구성은 여러분 중학교 때도 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원자 핵이 되고, 양성자 개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원자 번호와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중학교 때도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수소와 헬륨의 형성, 요거 이제 볼 건데요. 자,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형성을 볼 건데, 단계가 있죠. 단계 처음에 빅뱅 후 10의 6초 뒤, 되게 짧죠. 빅뱅이 일어나고 100만 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현재 시간은 약 17분 한 50초 정도 지났는데, 100만 분의 1초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이겠죠. 요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그러니까 10의 6초, 100만 분의 1초 뒤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쿼크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쿼크는 만들어진 거고요.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었고, 그 비율이 1대1로 같았어요. 초기에는 1대1로 같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공식이 E는 mc 제곱, 이거 이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 빛의 속도죠. 광속의 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은 상호 전환, 상호 왔다 갔다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걸 하거든요. 에너지와 질량이 상호 전환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빅뱅 초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밀도가 높고 온도도 높았죠. 초고의 밀도, 초고온이었는데, 요게 이제 팽창하면서 밀도가 감소하고, 즉 온도도 하강을 해요. 온도가 하강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로 존재했던, 빅뱅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에너지로 존재했던 것이 질량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양의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이제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감소하고 그 온도가 하강하면서 그 높은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질량으로 환산이 되고 그 환산된 질량이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근데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큽니다.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조금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조금 높다는 거예요. 에너지랑 질량은 같이 환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중성자의 에너지가 양성자의 에너지보다 조금 커요. 그러면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높았을 때는 이 중성자와 양성자 간의 상호 전환이 계속 자주 일어나거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됐다가 양성자가 다시 중성자로 되는 이 과정이 되게 자주 일어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즉 에너지가 줄어드는 과정은 일어나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은 일어나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즉 에너지가 커지는 과정은 주변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게 돼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은 주변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못 가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 대부분의 책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7대 1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7대 1이라고 써 있는데 이 7대 1보다는 선생님은 14대 2로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7대 1 말고요. 14대 2로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유는 요 바로 밑에 나오는데 빅뱅 후 3분 뒤에, 자, 빅뱅 후 3분 뒤에, 이것도 짧은 시간이긴 하죠. 빅뱅 후 3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요.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 한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14대 2잖아요. 여기 14에서 두 개를 빼고 그걸 여기 중성자 두 개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인데요. 양성자가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인데 얘는 14개에서 2개를 뺐으니까 12개로 줄어들 거고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2대 1의 개수비를 가지게 되고요. 14대 2로 해 놓으니까 요 개수비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14대 2로 해서 양성자 2개를 중성자 2개에다가 합쳐서 개수 하나, 헬륨 원자핵 개수 하나, 그리고 양성자 12개, 즉 수소 원자핵 12개라고 해서 이제 개수비 12대 1의 비율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고, 또한 수소 12개의 질량하고 헬륨의 질량은 중성자 둘의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의 양성자 둘이니까 4. 그래서 12대 4, 12대 4라는 질량비, 즉 3대 1의 질량비를 가지는데, 이거 현재도 비슷해요. 현재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는 약 74대 24의 비율을 갖고 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74대 24, 약
3대 1의 비율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남는 2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후의 원소들, 리튬보다 질량이 큰 우라늄 92번이죠. 질량수 3번, 그러니까 원자번호 3번부터 우라늄 92까지의 원소들이 2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다. 74의 수소와 24의 헬륨,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이 총 2의 질량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요거 잘 외워둬야 돼요. 14대 2로 여러분 잘 보는 게 좋고요. 요 14대 2를 이용해서 12대 1의 개수비와 12대 4, 즉 3대 1의 질량비가 눈에 띄게 보이겠다라는 거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 뒤에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팽창을 계속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약 3000 켈빈까지 줄어들면요, 전자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사로잡혀서 수소 원자, 원자핵에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로 바뀌는데요. 요게 이제 빅뱅 후 38만 년 후에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줄어들고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이 되고 그러면서 발생을 한 게 우주 배경 복사. 자, 원자핵하고 전자가 서로 따로 놀 때는 빛이 원자핵하고 전자하고의 충돌로 직진을 못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는 38만 년 이전에는 빛이 직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되게 많은 충돌로 이제 산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원자핵이 전자랑 속박이 돼서 원자를 만들고 나면 빛이 이제 방해를 받지 않게 되므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요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요거는 이제 누가 발견을 했느냐 라고 하면,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들이, 윌슨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고,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통신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통신 실험에서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실험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잡음이 들리더라, 항상 일정한 잡음이 들리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약 2.7 켈빈 짜리 흑체 복사 에너지랑 똑같다 라는 걸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알아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우주의 온도예요.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 약 2.7 켈빈에 해당하는 우주의 온도가 여기서 이제 밝혀집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보면 요거 수소랑 헬륨의 원자 질량비,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을 어떻게 밝혀냈는가 하는 요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스펙트럼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이렇게 선 모양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색깔이 다 차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와 선 스펙트럼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고, 요 스펙트럼 분석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약 3대 1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에너지 준위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한번 여러분 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고, 선스펙트럼 관측으로 현재 3대1의 비율을 발견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선생님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우주의 팽창에 관해서 이제 두 명의 과학자씩 얘기해서 이제 대립됐던 거, 요 두 명의 과학자씩해서 대립된 거 요거 당연히 봐야 되고요. 대립한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봐야 될 건 요 질량비, 요거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에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 그리고 질량비까지 요 비율을 여러분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38만 년 뒤에 빅뱅 후 38만 년 뒤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전자랑 결합해서 원자로 바뀌고 그로 인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진짜로 여러분 잘 복습하고 잘 머릿속에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 있으면 부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